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7% 상승 3191. 코스닥은 0.1% 상승 813.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본 관세가 12.5%로 낮춰지면서 이제 관세 기대감이 갑자기 확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현대차가 이제 유럽에서 좋은 이슈가 있긴 했는데 오늘 초반부터 좀 치고 올라가는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나 뭐 그쪽이 그 해외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장에서 좋았었던 종목군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동차가 치고 올라가면 소부장들이 위치가 낮아서 한번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현대차가 초반부터 4.3%, 기아도 4%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관세 이슈 있다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염이사님 오늘 개장 전략? 네, 오늘 이제 미국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주도주가 좀 빠지고 이제 소외주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은 지수가 부진했는데도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건 이제 개별 종목으로 확산되는 얘기니까 뭐 한국도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도 주도주들이 대거 이제 급락하면서 좀 안 좋았는데 반대로 이제 소외받았던 오늘 뭐 아까 이제 일본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 지금 남아 있으니까 아마 현대차 같은 소외주들이 좀 강할 것 같고 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이제 섹터 특히 미국에서 오늘 헬스케어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중심으로 이렇게 또 강한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서 뭐 한국 증시가 뭐 크게 오른다 이거보다 한국도 이제 미국과 좀 발맞춰서 뭐 못 오른 기업들 계속 좀 순환하면서 가는 그런 좀 종목 장세 그리고 주도주는 좀 계속 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 중에서 일본이랑 미국이 함께 알래스카 LNG 관련 합작기업 설립 계획 또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또 그리고 관세 수입이 예상보다 높다 이런 언급도 했다는 뉴스들이 속보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주 먼저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1, 0.5로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4.3%, 기아가 3.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KB금융이 2% 이상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1.1% 그리고 메리츠도 1.3% 우리금융지주도 2.4%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압기 전력설비 쪽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HD현대일렉트릭이 5% 넘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뭐 펩트론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얘네 빼고는 전부 다 빨간불이고요. 리가캠바이오 2.4%, 케어젠이 6.6%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네요. 역시 딱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저 관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그런 애들 이런 애들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다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은 태양광 요거 이제 미국 쪽에서 급등 나왔던 부분이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까 이제 현대차 이후에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가격이 굉장히 싸고 얘네가 배당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관세 문제가 해소가 되면은 사실 이제 GM은 간밤에 박살이 났거든요. 네.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 영업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 박살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들을 막 제시를 안 하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게 일본이 해소가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은 어쨌든 자동차 때문에 관세를 계속
이게 치고받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요거 일단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급등을 했어요.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예. 그거랑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2차 전지도 조금 넥스 거래소부터 힘을 좀 쏟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뭐 LNG 프로젝트 그쪽들이 또 뭐 하이스틸이라든지 동양철강이라든지 이런 테마주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로 좀 쏠리면은 아마 이쪽으로도 한번 수급이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일에 이어서 메커스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이제 장중에 14% 그리고 현재 8%대인데 목표 주가 3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왔어요. 그래서 네. 요런 자사주 소각 관련된 애들이 또 부각이 되면은 또 이제 관련된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쪽들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목표가 무더기 상향. 네, 그것도 있었어요. 네. 하나증권에서는 50만 원에서 56만 원, IBK 쪽에서도 57만 원 부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키움증권에서 58만 원, NH투자증권에서 57만 원 하면서 목표 주가 줄 상향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5% 넘게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미사님도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관세 피해주들이 오늘 다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 철강 섹터 이쪽이 이제 강세 보이는데 이제 근데 물론 지금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랑 철강의 품목 관세가 이게 인하가 되는지는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지금 15% 관세 인하 했지만 자동차 25 따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일본도 저렇게 낮췄는데 우리도 낮추겠지. 이 기대 심리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다 또 LNG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관세 협상 공통적으로 LNG 수출.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의 알래스카, 네. 보잉 항공기를 구매시키고 뭐 농산물 이제 수입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하고는 이번에 아마 뭐 에너지 수입이라든가 쌀 개방, 그 LNG 이제 알래스카 쪽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 요걸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좀 약간 좀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자동차가 이게 연속적으로 좀 가려면 그 일본이 지금 25% 미국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지 그게 좀 관건입니다. 근데 이 품목 관세 25%가 이거는 별개다 상호 관세랑 그냥 이거는 인하 안 된다. 이러면 또 실망 매물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예. 그래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한번 오늘 장중에 뭐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자. 다만 시장이 워낙 이쪽 관세 피해주가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뭐 조그만 이슈에도 지금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격이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이고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거 보니까 증권하고 폴더블 폰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제 폴더블 폰은 최근에 워낙 급등했고 차익 매물로 보고 증권주는 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제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조건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상법 개정의 취지가 좀 무섭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평가들이 나오면서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증권주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내용을 먼저 보고 갈까요? 지금 30분에서 한 45분 사이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인데요. 로이터 기사 보면은 트럼프 일본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 15%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 트루스 소셜을 보니까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포함해서 미국산,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트루스 소셜에서 밝혔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트럭, 쌀, 특정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완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미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자세한 내용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자동차와 그리고 일본의 관세에 대한 우리 시장의 영향. 근데 저거는 아까 이제 연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좀 벌써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품목기나 이런 건 아직 오픈이 안 된 거잖아요. 거기서 좀 이렇게 말을 더 강하게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자동차 쪽이 오랫동안 쉬다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술주만 쉬고 나머지 다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처럼 자동차가 좀 올라가 주면은 다른 산업군들이 좀 눌려도 좀 지수가 편안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뭐 변압기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헷갈리게 나왔던 게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산이 조금 있다 막 오늘 지금 뭐 크게는 눌리지는 않는데 그런 쪽이 눌리더라도 충분히 오늘은 뭐 조선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좀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치고 가고 있고 또 바이오가 진짜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국 네. 쪽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올라와 준다면 뭐 코스닥 이 조금 더 이제 키를 맞추는 그런 작업들도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이런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은요? 네,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예요. 그냥 그 지금 현대차나 기아는 뭐 설마 뭐 그게 품목관세 인하가 안 돼도 빠질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주가가 완전히 소외받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배당 복권 같은 회사다. 뭔가 좋은 뉴스 나오면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다. 네. 대신에 안 가면 배당 받으면 된다. 근데 이제 오늘도 그게 보여주잖아요. 뭔가 좀 기대가 있으니까 그냥 급등하는데 다만 이제 연속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일본과 미국이 지금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 했는지 어차피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할 때 관세가 없어요. 0%예요. 그래서 그쪽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데 일본이 지금 미국 수출할 때 25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모든 차가 그거를 단 1%라도 깎았냐 이거죠. 그러면 현대차는 이제 급등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품목 관세는 안 들어갔다. 그럼 또 실망 매물로 다시 또 제자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예, 저도 그런 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두 분이 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들 눈에 들어오는 부분 있을까요? 급등하는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6.6%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줄 상향 요런 부분이 있는데 목표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이 한 5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0만 원, 49만 9천 원 다시 터치를 또 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리포트보다는요. 리포트는 원래 변압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콘콜 내용 어제 현대일렉트릭 실적 나왔잖아요. 네. 콘콜에서 어차피 수주 잔고 엄청 깔려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클로딩벨에서 설명드렸지만 배전이 좀 안 좋긴 했지만 변압기 쪽 초과 변압기 쪽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큰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오히려 눌리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오늘 중요한 거는 AI 데이터 센터 붐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제가 아까 컨셀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가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장 마감할 땐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얘네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에너지 조달하는 금액 자체가 거의 사상 최고치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은 에너지원도 에너지원이지만 어쨌든 변압기 쪽이 여기 지금 굉장히 노후 변압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쪽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오늘은 연결고리가 확실히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OCI 홀딩스도 급등이 나왔는데 OCI 홀딩스여도 마찬가지로 솔라엣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장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미국 중에서 태양광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OCI 홀딩스도 최근에 주가 보시면 이렇게 막 위아래 움직이다가 또 신고가 뚫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도 반영이 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좀 이따가 막 이제 좀 풍력도 움직일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은 살짝 소형주들이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또 변압기 관련된 쪽은 오늘 조금 미국의 이슈를 봤을 때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거기다 이제 리포트가 좀 받쳐주는 것도 조금의 긍정적인 영향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뭐 섹터나 종목
보이는 네, 거. 아예 더 자료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여름엔 계속 좀 강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자료 보시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이렇게 제가 뭐 AI로 좀 그려달라고 했지만 네. 그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AI 전기차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감산하라는 얘기예요. 네. 중국이 공급권 요즘에 저도 이제 매일 뉴스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국에서 공급개요. 줄이자. 그래서 곧 발표할 거거든요.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이 오래된 노후 시설 많잖아요. 네. 그거 20년 이상 된 거 폐쇄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진짜로 결정되면 뭐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현대제철이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실제. 공급이 완전히 줄어버리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실제 폐쇄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최근에 리튬값 오르죠. 그것도 전기차 수요가 늘어서는 아니에요. 공급 줄이겠다. 감산하겠다. 지금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도 급등해 버렸죠. 태양광 감산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부터 막 들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 이건데 저는 일시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공급을 줄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뭐 중국이라는 나라 아시겠지만 공급으로 이렇게 완전 밀어붙인 국가인데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전 세계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피해를 받고 근데 그들이 어쨌든 돌아선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없더라도 그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고 거기서 공급만 줄이는 게 이제 본격화되면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 1,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좀 이런 기대감 가질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뭐 2차전지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2차전지 좋은 내용들만 다 한번 골라본 거예요. 지난주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게 2차전지. 쏟아졌습니다. 호재들이. 예. 그런데도 뭐 주가가 뭐 물론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런 이제 흔히 이제 못난이 업종이라고 불렸던 이런 업종들도 좀 여름에 좀 반격 계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 포스코, 현대제철 다 마찬가지 개념 같아요. 네. 이들이 좀 오르는 것도 그냥 일시적인 반등은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중국 뉴스를 좀 잘 보자. 저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뉴스를 좀 잘 중국이 보자. 진짜로 공급 개혁을 하는지 감소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삼천당 제약이 지금 21% 넘게 장중에 아까 24%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두 분이 이제 코멘트가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 리벨서스 그러니까 경구용 GLP-1 비스터디 성공을 했다고 해서 스낵 없이 오리지널과 동등함을 입증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삼천당 제약이 현재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물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이 약과 제네릭이 효과가 비슷하다 이런 뭐 시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관계자가 특허를 회피하면서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복제해서 경쟁자들보다 시장에 더 빨리 진입을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번 제품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교하게 조정함으로써 규제 적합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다. 그래서 150조 시장으로 뭐 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네요. 요거에 대한 코멘트 보로님?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비만이랑 신약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가 좋아서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쪽이나 비만 쪽을 보셔야 되는데 네. 경구용 쪽은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먹는 쪽에서의 요 기사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쪽에서의 이런 또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고 뭐 비만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계속 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고비 요즘에 많이 맞잖아요. 위고비 기사 쳐보시면은 사실상 그 뭐 부작용이나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네. 이 시장이랑 뭐 이제 대머리 아니 그 이제 탈모 시장이나 네, 탈모 시장이나 이런 쪽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항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 가지는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이잖아요. 남자 10명 중에서 8명은 탈모 걱정한단 말이에요. 조금 막 비어 보이면 막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살찐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아픈 거 항암제 이런 것들 이런 좀 계속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술력이 증명이 되는 이슈가 나오면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 국채 수익률도 떨어졌죠 미국에. 예. 그리고 미국장에서 바이오주들 다 좋았죠. 근데 그게 또 카테고리가 비만이 딱 신약 딱 2개로 꼽였거든요. 거기에다 비만 이슈 터지니까 오늘은 삼천당이 굉장히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슈 있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뭐 플러스 3천당 제약 뭐 이런 거 코멘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비만 치료제예요. 네. 비만 이제 GLP-1이라 그러죠. 요 치료제가 지금 이제 경구용 같은 경우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소스가 지금 유일하게 좀 승인 받아서 나온 걸로 아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제 삼천당 제약은 요거에 이제 그 제네릭이죠. 복제약이죠. 예, 복제약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치가 좀 잘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급등하는 것 같고 최근에 아까 뭐 케어젠도 얘기하시면 케어젠은 비만 치료제는 아니고 비만 치료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다 지금 핵심은 비만 치료예요. 비만 치료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고 뭐 위고비 뭐 써보신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효과는 좀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가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심혈관 질환부터 뭐 뇌 질환 이런 데도 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뭐 몇 년 후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기업들이 뛰어드는 건데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구용이죠. 예, 먹는 게 편해야 되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맞잖아요, 주사를. 근데 이거를 이제 먹는 약으로 하루에 그냥 아침 일어나서 알약 딱 하나 먹으면 내 몸이 정말 건강해진다면 뭐 정말 그건 또 좋은 일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다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뭐 펩트론이 뭐 이렇게 주가 급등했던 이유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맞게 해주는 기술 갖고 있잖아요. 펩트론도.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뭐 저는 좀 계속해서 좀 주목받고 있고 뭐 안 그래도 사실 저는 여름에는 좀 바이오가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예. 바이오 쪽 좀 좋게 보는데 근데 안 그래도 오늘 어떻게 또 비만 치료제 자료 갖고 왔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한번 자료 보여주시면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감량했다 그래서 한번 화제가 됐잖아요. 이제 그때 사람들이 진짜 관심 가졌죠. 킴 카사디안 같은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예, 감량을 하면서 효과 이게 한 2년 전에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들어왔고 지금 이제 활발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결국 이거거든요. 비만 이 GLP-1 이 치료제가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예, 뭐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부터 다양한 곳에 지금 효과를 주고 있고 그리고 2030년 의약품 시장 전망이 나왔는데 글로벌 매출 1위가 그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될 거래요. 예. 네, 350억 달러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항암제가 1등으로 알고 있는데 항암제나 이제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게 1등인데 결국엔 2030년엔 마운자라 같은 비만 치료제가 1등이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나온다는 건 비만 치료제.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도 되게 많지만 좀 중심축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잡아서 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뭐 지금 스바카님이 올려주신 속보로는 일본의 정부 관계자가 미일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는 걸로 뭐 합의했다라는 속보를 올려주시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못 찾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게 진짜면 대단한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자동차에 엄청 호재죠. 자동차 철강 요게 핵심인데 굉장히 호재. 저는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9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넷마블 4%, NC소프트 2.4%, 그리고 저 크래프톤도 1.7%뭐 이런 종목들 오늘 저 게임주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고요. 조선이 좀 떨어지네요. 현대미포, HD 한국주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현대마린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2%에서 3% 사이 정도 떨어지는데 오늘 조선주의 하락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까요? 조선주는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뭐 실적 미스가 돼서 떨어진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만약에 좀 유의미하게 떨어지면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노후 선박도 그렇고, 그다음에 46년 만인가요? 네, 미국에서 LNG선 수주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쪽이 받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나쁠 게 사실 별로 없고, 미국에서 어쨌든 조선을 만들 때 중국을 통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수혜가 우리나라로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뭐 단기적인 실적 미스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회사기구가 계속적으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 눌림이 세게 나오면 땡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미사님도 네, 뭐 거의 같은 조선. 의견입니다. 이게 조선주가 이제 지난주 이제 후반에 좀 올랐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는데 뭐 뚜렷하게 뭐 악재가 나온 건 없고요. 뭐 어제도 사실 뭐 방산주도 빠지고 이렇게 주도주들 좀 빠졌던 것처럼 지금 순환매가 활발하다 보니까 돈들이 이제 오늘 아무래도 뭐 누가 봐도 오늘 중심은 현대차잖아요. 딱 이게 중심축이 현대차나 포스코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만약에 아까 적어주신 게 저도 찾아봐도 그런 기사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혹시라도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정말 인하됐다면 그게 진짜 사실이면 어느 나라든 다 협상 통해서 자동차 관세 다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진짜 눌렸던 현대차한테 호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현대차로 더 쏠려버리겠죠, 수급이.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일부는. 예. 네. 그런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좀 빠지는 거지. 뭐 그리고 사실 이 알래스카라든가 또 최근에 미국의 LNG 수출이라든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배가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제 공시 보니까 하나오션이 이제 하나의 필리조선서 거기서 수주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하나 해운이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에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제 LNG 운반선이 발주가 된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겠죠. 미국에서 이제 이 LNG 수출을 해야 되니까 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LNG 운반선은 뭐 중국과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오히려 호재가 나온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의 조정은 일단 좀 쉬어가고 싶다. 약간 뭐 그런 정도지. 뭐 크게 뭐 이게 추세를 이탈하고 뭐 그럴 만한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정 오늘 뭐 급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뭐 일정하게 조정이 좀 나온다면 뭐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찾은 거는 요 기사가 있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못 찾으시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헤럴드 경제의 이 기자분이 NHK를 인용을 해서 미일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2.5%로 낮추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 소스를 NH 거를 레퍼런스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시기는 했네요.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거면 뭐 사실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NHK 쪽에서 나온 거를 이분이 이제 옮겨서 네. 적은 거라고 하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반토막을 내버렸네요. 관세를. 12.5%. 이게 사실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나쁜 좋은 거예요? 거죠. 좋은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품목 관세는 그러니까 맞죠. 철강,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는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사실이면 아무리 협상해도 현대차의 관세 안 낮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근데 일본을 저렇게 떡하니 반토막 냈으면 우리도 협상하면 낮춰준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차. 가능성이 한국의 있다. 핵심은 자동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낮추는 게 지금 저게 사실이면 야, 현대차도 이거 잘하면 반토막 나겠구나. 네. 그 관세율이. 그러면 이제 눌렸던 만큼 이제 올리는 거죠, 주가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도 이걸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호재인데 이제 진짜인지 그거 좀 확인은 필요하겠죠. 필요하다. 미국에서 지금 아직 정식 공급이 그러니까 언급이 안 나온 거라 좀 진짜인지는 좀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보노님도 저거 관세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부분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저도 지금
이게 지금 유료로 로그인 안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그 서울경제에서도 속보로 또 추가적으로 붙이는 거 보니까 NHK에서 뭐 기사가 좀 나온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트루스 소설에서도 좀 일부 언급이 있었던 걸로 좀 체크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 유료로 다시 찾아볼게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진짜로 저기 품목관세로 내려온 게 맞다면 자동차 배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동차도 너무 좋고 완성차 너무 좋고 이러면 이제 소부장들이 엄청 날아다닐 거거든요. SL이랑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딱 보자마자 뭐 이렇게 부품주 이런 것들 얘기 드렸거든요. 얘네가 안 올라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얘네가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아예 안 움직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가 4% 5% 올라가면 화신, 그다음에 SL, 그다음에 서현이와 이런 애들을 그냥 디폴트로 아마 사람들이 갈 겁니다. 왜냐면 자동차 현대차 간다고? 그러면 얘네 3대장이 예전부터 막 부품주도 움직일 때 갔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발생을 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 가면은 소부장들 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순환매가 세게 나오면 시장의 집중도가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1% 상승으로 상승폭 좀 줄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음전에서 0.4% 정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중간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초반 장세 중간 정도 왔는데 평가를 들어보자면 여미사님부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한국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랑 뭐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좀 유독 안 좋거든요. 보니까 뭐 아까 리노공 같은 기업들이 좀 급락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이제 조금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좀 약간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죠. 물론 이제 오픈 AI는 그럴 일 없다고 반박을 했지만 시장은 이제 또 그걸 반영해서 미리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다 보니까 좀 악재에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반도체가 좀 오늘은 좀 유독 약하고, 그리고 주도주였던 뭐 조선주도 힘을 못 쓰고 방산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 종목들은 좀 쉬어간다 이런 개념에서 네. 증시가 뭐 위가 크게 열리긴 좀 어렵지만 결국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장도 특징이 그거예요. 지난주부터 아까 말씀드린 뭐 철강, 태양광, 뭐 리튬 관련주들이 폭발한 것처럼 뭔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 못한 호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인공이 현대차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증시가 이제 움직일 텐데, 근데 자동차도 비중이 크지만 이게 자동차만 간다고 증시가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거든요, 혼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3천당 제약이 좀 움직인 것처럼 역시 중심은 바이오인데, 바이오주들 보면 대체적으로 3천당 제약 빼면은 그렇게 뭐 급등은 아니지만 알테오젠부터 뭐 지금 파마리서치, 리가킨 바이오 다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비록 빠지지만 코스닥의 주도주인 그 바이오가 잘 버티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닥도 뭐 그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장은 좀 정체돼 있고, 네, 재료에 굉장히 민감한, 예, 그런 장세. 특히 못 오른 기업에서 재료가 나온다. 뭐 그건 이제 주가 이제 오늘 하루는 이제 폭발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로님도 중간 평가. 네, 뭐 이슈가 잘 적용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장에서 급등이 나온 쪽도 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관세 이슈 새롭게 나온 것도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만 쪽도 이슈 나온 거 잘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굵직한 이슈에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수급이 잘 돌기만 하면은 사실 지수가 조금 쉬어도, 예,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집중되는 쪽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쪽들은 리스크가 좀 있어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히려 활력이 좀 도는 이슈 있잖아요. 2차전지도 요즘 좀 핫하고 자동차도 안 가던 게 가고, 그러면 증시 전반적으로 다른 애들이 빠질 때 얘네가 올라주는 거니까 좀 이것도 연속성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요것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이제 지수 자체가 좀 탄탄해질 수 있죠. 왜냐면 여러 산업, 그러니까 원래는 특정 산업이 끌고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랐는데 요게 이제 다양하게 좀 흩뿌려지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탄탄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두 분의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두 분 자료 보면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짧게만 갈게요. 오늘은 삼계탕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또 지나가야 되는 그런 무더운 여름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삼계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또 좀 해외래. 밖에 외식 물가가 비싸가지고 집에서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곡 능이 삼계탕 1.1kg짜리 4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4팩에 39,800원. 그래서 한 개당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날 보양식으로 딱 좋은 능이 삼계탕 100% 국내산 닭 사용이고요. 전자레인지와 끓는 물에 조리가 가능합니다.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냉동 보관이고요. 녹두, 차조, 맵쌀, 흑미, 찹쌀 이렇게 들어가서 오곡 능이 삼계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압력밥솥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쿠쿠 트윈 프레셔 압력밥솥 6인용입니다. 정상가가 239,000원인데 요거는 이제 들어가셔서 모델명을 클릭하시면 어디가 제일 싼가 인터넷 최저가가 나올 겁니다. 정상가가 239,000원. 저희가 이 3프로TV 핫딜에서 17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무압, 고압 선택 가능한 트윈 프레셔 방식이고요. 에너지 효율 1등급 10% 환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내구성 강화된 엑스윌 다이아몬드 코팅 됐다고 하고요. 냉동밥 전용 모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골드 화이트 디자인이고 쿠쿠 본사 정품 출고하는 굉장히 좋은 제품 저희가 24만원짜리를 179,000원에 가지고 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염이사님 자료부터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잠시만요. 예. 갔다 올까요? 갔다 와도 됩니다. 네, 갔다 오세요. 예. 잠깐만. 네, 먼저 자, 하시죠. 보노님이 오늘 알아야 될 헤드라인 또 준비를 하셨는데요. 오늘 뉴스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 좀 자극적인 기사인데요. 네, 불황의 유흥업소도 골프장도 휘청거린다. 네, 저는 이런 또 시사를 좀 열심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뭐 코로나19 특수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밤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차만 회식하고 이제 9시 전에 퇴근하고 뭐 이 각자의 생활을 하시는 거에 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유흥업소, 그다음에 골프장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되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산업군들 중에서 지금 다양한 매출처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이제 로컬에서 로드샵 보시면은 뭐 점포구함 이런 것들 공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되게 핫한 성수나 뭐 요즘에 다시 핫해진 그런 명동이나 이런 데는 되게 좋아지긴 했는데 그쪽도 코로나 때는 완전 장난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명동은 저는 여러 번 갔었는데 거의 유령 도시처럼 아예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일부 지역만 좀 좋은 거지 나머지 대다수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로컬 상점도 과거보다는 좀 활기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다 가격이 좀 높아져서인데 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노는 쪽까지도 안 좋아지는 거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항공이랑 카지노 관광에 꽂힌 외국인 요건데 일단 카지노는 리포트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파라다이스 목표 주가 상향 되게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제주도나 명동이나 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 오는 지역을 가보시면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 관련된 실적들이 되게 좋아질 것 같고 네.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무비자 단체 관광객 면제 요 이슈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에이펙이 다가오면은 아마 이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간밤에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오케이가 됐고
이제 관세를 통해서 세수도 좀 확보를 할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채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전에는 20년물이나 30년물 국채의 입찰을 보시면 하이힐드보다 더 높게 쿠폰을 줬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높아지니까 뭐 특히나 20년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그 듀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막 팍팍 뛰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국채에 대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채에 베팅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보면 증시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너무 핫하니까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미국 시장도 전망치는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한데 또 일부에서는 좀 쉬었다 가지 않겠느냐, 올라가더라도 한번 눌렸다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그런 헤드라인들 몇 개 정리를 또 해 주셨고요. 염이사님 자료로 간다면요? 네, 뭐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 여름이 시작됐으니까 좀 투자 전략 조금은 저는 좀 바꿔보자. 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너무 달렸다. 아까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이 가겠죠. 다시 갈 텐데 좀 체력 비축에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네.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섹터 시총이에요. 시총 보시면 반바 2차 전지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요 세 개가. 이 셋 다 되게 부진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부진했다가 이제 뭐 삼성전자 살아나고 바이오도 지난주부터 좋아지고 있고 2차 전지가 이제 최근 부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쨌든 이제 그 요 밑에 있는 은행, 소프트웨어, 그 조선, 기계, 증권, 방산 여기가 압도적으로 좋았죠. 전력기기까지. 이들이 이제 주도할 때 좀 못 올랐는데 근데 여름에는 좀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름 투자 전략은 좀 소외주 계속 보자. 그래서 오늘 뭐 자동차 오르면서 그걸 또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 중심으로 좀 코스닥도 괜찮을 것 같고 또 2차 전지도 모멘텀이 생겼고 또 반도체도 사실은 하이닉스만 같이 소부장은 가질 못했거든요 전혀. 그래서 뭐 지난주 잠깐 올랐다 오늘 좀 빠지는데 여전히 괜찮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게임 업종 요런 이제 소외된 쪽 한번 볼 필요 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선택한 산업들이죠. LNG 뭐 전력기기, AI 원전은 사실 뭐 누가 봐도 뭐 가격 부담이 큰 건 사실이니까 예. 이쪽은 여름에 모아가자. 예, 가을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눌러줄 때 여기서 막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전력기기나 뭐 이런 원전이 간다고 덤빌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올랐고 어제도 보셨지만 도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하루에 막 8% 빠지잖아요. 네. 그게 뭐 물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지만 사실 뭐 그게 저는 그렇게 큰 악재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많이 오르는데 이게 조금만 뭐가 이 약간 악재만 터져도 이게 민감하거든요. 되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여름에 좀 조정 받을 때 이런 것들은 모아 가시고 여름에는 오히려 이 위쪽에 있는 쪽이 좀 더 상대적으로 소외주들이. 그러니까 오늘 저는 미국 증시 보면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미국이 확실히 그걸 좀 보여줬죠. 나스닥 기술주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상승장에 상승 종목은 적은데 지수는 올라요. 미국이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바이오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가 전 두 가지 이슈 올해 하반기에 약가이나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도 괜찮을 것 같고 생물보안법도 언제든지 다시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그래도 또 급등하거든요. 삼성바이오는 이 두 가지가 다 맞죠 사실. 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하고 위탁 생산, 생물보안법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올해 이게 정부 정책의 최고 지금 추진 사항 중에 하나가 알리백 산업단지 네. 요거 추진하는 건데 연내 특별법 만든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우리가 공부해 놓을 필요는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랑 이제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여기에 너무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많은데 전력은 밑에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케이블로 연결하는 게 저번에 발표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아예 이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단지 옆에다 그냥 산업단지 그냥 만들어 버리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바로 전력 공급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알리백 모든 제품 만들 때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사용해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알리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를 이제 추진을 하고 올해 연내 시범 서비스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관련된 게 이제 태양광 풍력
뭐 ESS 전력기기가 되겠죠. 이런 산업은 올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거기에 기후 에너지부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번에 산자부에서 이제 산자부 소속에 있어서 이거 독립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산자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된 김정관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 전 사장님이시죠. 그분은 이거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독립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 독립시켜 버리겠다. 네. 근데 만약에 독립을 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좀 힘이 실리겠죠. 미국과는 반대로. 그래서 이런 정책도 올해 하반기 한번 일단 정부가 이거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 자료를 통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초반의 주인공은 단연 자동차 그리고 네. 삼천당 제약 이렇게 두 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7% 가까이 올라서 장중에 7% 넘게 올라갔고요. 22만 1,000원 돌파해서 이전에 있었던 언제입니까? 3월 달에 고점 22만 9천 원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유, 22만 원 뚫는 거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지금 22만 1,500원에 6월 25일 날 가다가 쭉 또 다시 밀렸으니까 한 달째 만에 다시 도전하고 있네요. 현대차가 7%, 기아가 또 6.7%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3.5%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1.5% 정도 상승하네요. 근데 아까 그 12.5% 얘기는 지금 잘 확인이 안 되죠? 네, 근데 네, 뭐 여기저기서 돌고 있더라고요. 돌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NHK에서 한 거라니까. 근데 일단은 NHK를 들어가 봤는데 없어요? 예. 뭐죠? 저는 지금 못 찾겠습니다. 저도 속보 있어갖고 GPT한테 물어봤는데 GPT도 못 찾긴 했어요. NHK 뭐죠 그럼? 예. 그래서 이거 우라카이에서 쓰는 거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스 써놓으면 소스 가서 원문을 보려고 그러는데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없으면 조금 이상하죠. 예. 맞겠죠, 근데. 예. 삼천당 제약 27.28% 아까 상한가 들어갔다 온 것 같던데 삼천당 제약 상한가 들어갔다 온 것 같고 요 삼천당 제약이랑 제약바이오 보로노이가 뭐 1.6% 이게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의 전반적인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바이오는 각계전투입니다. 각계전투. 네, 비만이면 비만, 신약이면 신약, 뭐 이렇게 뭐 CMO면 CMO,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안 움직입니다. 염이사님도? 네, 근데 오늘 뭐 보면 바이오주들 이제 전체적으로 삼천당 제약이나 일부 재료 있는 기업들이 이제 급등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주부터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좀 정체돼 있다. 이런 느낌이고 근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셀트리온도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이 대표 기업들의 주가 견조한 거 보면 바이오는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오늘 유독 이제 삼천당 제약이 좀 도드라지는 뭐 이거는 그냥 개별 이슈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는 단단한 가운데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한 번씩 급등하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4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06억, 기관이 2,500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승 종목은 코스피에서 260개, 하락 종목은 600개, 이렇게 한 두세 배 정도 많게 하락 종목이 찍히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20억, 기관이 500억. 요 수급에 대해서 오늘 또 엇갈리는 수급 코멘트 들어보자면 보노님부터? 네, 뭐 지금 현대차 이슈가 있어서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수급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현대차, 기아가 이제 거의 900억, 그다음에 HD 현대엘렉트릭이 300억,
보면은 엄청 큰 물량은 아니에요. 사실 덩어리에 비해서는 막 엄청 크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매수 매도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매도하는 쪽에서 반도체가 오늘은 뭐 미국장에서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좀 쉬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수급 이탈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물량 자체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뭐 수급적으로는 뭐 너무 그렇게 막 신경을 쓰고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애초에 오늘은 외국인보단 기관에 좀 많이 쏠려 있어서 이게 선물이 어느 정도 돌리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선물이 빨리 2조, 누적 2조를 빨리 깨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 이게 또 금투로 쏠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단기 순환매, 단기 순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마감할 때 이제 현대기아의 수급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개인이 많이 털고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가 엄청 세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네. 이제 조금 더 수급을 더 받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산업군들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수급이 계속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아들여주는 산업군들이 늘어지면 늘어날수록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왜냐면 묶어둘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미사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오늘 수급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지금 많이 사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는 업종을 보면 뭐 기관은 거의 다 사요. 그냥 고르게. 골고루 지금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서 뭐 전기가스나 음식료 빼고는 다 사고 있어서 그냥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한 400억 가까이 사는데, 연기금들이 사는 거는 주로 운수장비, 여기 자동차죠. 자동차고, 역시 오늘 외국인들도 1,0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이 외국인이 1,000억 사는데 운수장비만 1,300억 샀어요. 자동차를 그냥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랑 그 다음이 철강입니다. 철강은 100억밖에 안 샀거든요. 그 한마디로 오늘 수급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다른 거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자동차에 꽂혔다. 그냥 자동차만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52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두 분 마감까지의 전략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그 NHK 지금 얘기들 지금 찾으시느라고 진짜 NHK 1호 웹사이트에 나온다 해가지고 일본어랑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보시는데 조금 요거는 이따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조금. 진짜 너무 중요한 이슈잖아요. 진짜냐 그러니까요. 가짜냐. 뭐 2.5%에 12.5%를 더해서 15인 거냐 아니면 뭔 거냐, 이게 근데 전 숫자보다 팩트냐 이거죠, 그게. 일단 인하한 건 맞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숫자가 물론 더 낮으면 좋은데 오늘의 핵심은 NH 보도가 진짠지. 네. 요거를 근데 오늘 중에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일단 숫자가 문제인 것 같고, 그 협상의 대상이 됐어서 결과가 나온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사실을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맞는 것 같긴 한 게 네. 토요타가 지금 10% 넘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짜면 그죠, 현지인들인데 그죠. 그래도 알겠죠. 일본어로 되는 거 자기네들 알 텐데. 그래서 10% 올라가니까 일단은 팩트이긴 한데 그래서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현대차가 오르는 것도 살짝 갸우뚱한 게, 일본을 해줬다고 우리나라까지 해준다는 보장이 주가에 반영돼. 보장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잖아요. 기대감이죠. 항상 주가는 기대감. 먼저 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네. 협상이 된 거잖아요. 그게 기대감이. 그럼 생긴 현대차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 시장 그걸 보고, 그리고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실망은 하겠지만 이미 주가 다 반영한 상태다 보니까 거. 뭐 더 나쁠 게 있나, 이제 이런 부분까지 겹쳐서 지금 좋지 않나.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도 아마 그래서 좀 토요타도 그렇고 현대차를 매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감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보노님부터. 일단은 좀 순환매가 강한 시장이어가지고요. 올라오는 산업군들에서도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올라갔을 땐 꼭 익절 라인을 정해놓고 좀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좋은 이슈가 있다가 사라지면 딱
그 이슈로 올라간 부분만큼만 뱉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딱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오늘 내일 모레 엄청 많이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나쁠 것 같은 산업군들을 매매하고 계시면 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전 산업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의 포트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염이사님도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게 덤벨 시장은 아니고요. 시장이 확실히 좀 체력이 조금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뭐 급할 이유는 저는 뭐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시장 오늘도 보니까 아까 뭐 증권주나 지주사들이 좀 빠지는 거 보면 확실히 시장이 이렇게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로 많이 올랐는데 좀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제 세금 관련해서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세금 규정을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밸류업에 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좀 약간 이제 우려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오늘 보면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확실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핵심은 어쨌든 외부 변수보다 저는 우리나라 이제 증시 밸류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차질을 빚으면 결국 이제 기껏 3천 올라왔는데 이게 또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이제 좀 계속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게 지수가 4천, 5천 가려면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될 그 세법 개정, 예, 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50억 했던 대주주 과세를 10억으로 낮춘다는 건 그 연말에 또 물량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민주당 측에서 좀 다시 한번 좀 그거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딱 정리를 하고 갈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NHK 오피셜 웹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면 요렇게 딱 나와 있네요. 지금 속보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미일 합의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예. 초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에 대해서 이것의 절반에 12.5%로 하고 원래 세율인 2.5%와 아울러서 15%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5%를 반토막 내고 원래 세율인 2.5%를 더해서 그거를 15%로 하자. 그래서 요거를 뭐 SNS에 뭐 올렸다, 대규모 합의를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요렇게까지가 공식적인 업데이트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그래서 15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오늘도 조금 코스피가 좀 빠지네요. 0.42% 마이너스, 코스닥이 0.8% 마이너스. 이따가 또 오후에 어떻게 끌어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3시 20분에는 조금 더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염이사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